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부동산 소송이다의 2는 파트 1이 도로에 관한 소송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특이한 경매 사례인 경우에 파트 2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소송이다 2는 도로하고 특수경매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분도 아니고 건물재해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걸로 합쳐진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파트 1, 파트 2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실전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파트 1에 도로에 대한 소송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현황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다가 그 유튜브를 보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울진 여기에 아버지가 소유하신 땅과 건물인데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황 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 땅을 다녔는데 자기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고향에 있는 이 아버지가 사셨던 것을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나도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고향에 있는 이 땅과 이 건물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고 이 도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막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를 저한테다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제가 보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고 주의 토지 토행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소송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저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그 변호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건축법에 의한 모든 자료를 다 주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소장을 하는데 제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소송을 의뢰하기 전에 먼저 부탁을 했죠. 여기는 무허가 건물인데 주의 토지 토행권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이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몇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도로를 좀 정식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가능한 한 조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땅을 도로를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께서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주 얘기가 잘 된 겁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이거는 무허가 건물인데 집이 비워놓은 지가 한 4, 5년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지적상 도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죠. 그 현황 도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데 현황 도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현황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다 그래서 현황 도로를 가지고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소송을 하고 그걸 도로로 한번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황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 울진에 간 것은 아니고 부산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강의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여기를 들렸던 겁니다.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를 앞에다 세워놓고 여기를 걸어서 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현황도로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한번 봤더니 안 다닌 지가 한 3, 4년, 4, 5년이 돼서 그런지 이 내가 가는 길에 옛날에 현황도로 썼던 데가 대나무가 이렇게 큰 대나무가 이렇게 있어갖고 내가 여기를 가려고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대나무를 비기 전에는 올 수 없을 정도로 대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의뢰를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현장을 와서 봤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옛날부터 다닐 수가 있어야 되고 현황이 돼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 보면 하도 다니지 않은 지가 안 다닌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여기에 현황 도로에 대나무가 있어서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께서 감정평가에다가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곳이 위치가 어디인만큼 측량을 해서 법원에 제출해라 이렇게 하게끔 되는데 대나무가 있어갖고 이렇게 되면 이거 담당자가 현황이 도로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게끔 되면 이거는 우리가 소송에서 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도로가 있는 것만큼을 반드시 대나무를 다 비워놔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고향이고 이쪽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래. 그러니까 그 대나무 비는 거 정도쯤은 내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십시오.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판결문을 받은 판사님이 어디를 도로만큼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사님이 지정을 해줍니다. 판사님이 지정을 해줄 때에 모르시는 분들은 통로가 다니게끔만 해주지 거기는 뭐 건축법상 4m 이상의 도로를 다니게끔 해주라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판사님은 어떻게 판결하냐면 현재 현황도로가 2m가 있으면 그 2m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막지 말아라. 3m가 있으면 3m 도로를 막지 말아라. 4m를 현재 도로를 쓰고 있으면 그걸 막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건축법상 도로가 4m니까 4m 도로를 내주라 이러진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쓰고 있는 통로만큼을 옛날처럼 그대로 쓰게끔 막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3m를 쓰고 있었으면 3m를 막지 말라는 얘기고 2m를 쓰고 있으면 2m를 막지 말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여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서 대나무를 다 비워서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면 소송을 해서 판사님께서 현황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현황 통로를 쓰고 있는 것이 어딘지 지적을 해서 판사한테 올려서 지적해서 올려라. 그 사람들이 가기 전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거기는 그 저희 고향이고 친척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지리정보원 가지고 본 거고 이거는 다음에 항공사진 갖고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면 이것이 한 몇 년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대나무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 항공사진 한 3, 4년 전에 찍은 거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기 이 현황도로가 전부 다 대나무 밭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현황도로 이 현황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집까지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은 전부 다 대나무로 막혀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혀 있었어요. 이 이제 로드뷰는 1년에 한 번씩 찍기 때문에 이게 대나무가 막혀 있는 거고 항공사진은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찍다 보니까 대나무가 없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적정 도로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원고는 산 49번지고 피고는 누구라면 3명입니다. 이가 한 명, 이가 한 명, 이가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가지고 상대로 해서 소장을 내면서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측량을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만약에 97번지에 있는 땅만 전부한다면 99번지는 우리가 취하할 것이고 또 산 48번지가 아니라 99번지라서 도로가 있다 그러면 99번지를 할 거고 일단은 3명을 다 상대로 소송을 하고 현황 측량을 해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을 취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소장을 냈던 겁니다. 이건 민법에 의한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민법 제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반복을 선택해야 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 시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료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소장을 낸 겁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청구 취지. 피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순찰을 위한 간접번에 원고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누구누구는 경찰 누구누구에게 외에 참고로 원고가 본 소개제 이런 것은 주로 피고 누구누구 토지에 관한 것이고 피고 누구누구가 누구의 소지가 원고가 통행하는 통행에 포함되어있는 여부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측량 견정 결과 피고 누구누구 통로에 포함할 경우 피고를 추가하는 절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피고 당사자를 포함시키오니 피고 누구누구에는 오해 없으시기를 본 소장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3명 다에 대해서 소장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적상 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실제 도로 상태하고 이게 우리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지면을 도력을 그려서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현황 통로를 쓰겠다. 주위 토지의 필요성,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않고는 공례 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예전서부터 이렇게 현황 통로로 쓰고 있을 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지만은 아무것도 쓴 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그걸 통로로 쓰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을 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고 소유 토지장에 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기 무허 건물을 할지라도 원고에게 주위 토지 통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황 통로를 통하여 출입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한 겁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장소와 방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은 옛날에 쓰고 있던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 아니냐 이거고, 따라서 원고는 자보시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현재 현황 도로가 2m가 되어 있다면 현황 도로 2m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현황 도로를 제가 아까 얼마를 만들었는데 4m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한 거는 따라서 원고인 기존이 형성되어 있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4m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사님은 건축법에 의해서 4m를 통로를 내줘라 아니면 2m를 내줘라 3m를 내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서부터 현황 통로로 쓰고 있던 너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옛날부터 쓰고 있던 것만큼을 그대로 통로로 쓸 수 있게끔 하느냐 막을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너비를 얼마큼 해야 된다는 것은 판사님이 상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결과가 보다 보니까 한 사람 소유로 돼 있고 99 이렇게 있고 3명의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돼 갖고 보면은 다가 감정평가로 해서 면적이 나온 겁니다. 가면적은 얼마, 남원적은 얼마, 다면적은 얼마 이렇게. 여기서 이 앞에 이게 한 분이 여기 앞에 있는 이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외지인이 이 땅을 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외지인이 한 분이 샀었는지 그분은 다른 사람, 이게 3명 중에서 2사람은 옛날서부터 땅을 갖고 있고 여기 주인하고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소장을 내도 아주 답변은 안 하는데, 한 명은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 인정되는 것이 더 나아가 장차 이용할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로 정할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의 편익을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을 이용할 것은 아닙니다. 넓이를 그만큼 많이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
원건 소유 토지에 건물이 거주하는 않으므로 단지 그 건물의 관리나 수목을 관리를 위하여 주위 토지를 도보를 통행해서 충분하다고 할 것인 바 그 폭이 4m를 이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주위 토지 통행권에 피고가 한 사람이 주장하는 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4m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소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이 도로가 만들어놨는데 이 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나무가 이렇게 있죠. 도로 만들었죠. 도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대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여기서부터 이 넓이가 2m가 되느냐 3m가 되느냐는 따지지 않고 판사님에게 감정평가하는 사람에게 측량 신청을 해서 그 넓이로 현재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인정하지 여기서 이만큼 줄여라 이만큼 넓혀라 소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따라서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할 때는 소장을 내기 전에 현황 도로를 충분하게 4m의 도로를 만들어 놓고 판사님께서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곳이 어디고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라 했을 때에 4m 넓이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측량 감정하는 오는 사람이 그 넓이를 그대로 측량을 해서 판사님한테다가 보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어릴 때 보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한테다가 했을 때는 이것이 이 도로의 넓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미리같이 4m를 도로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4m 도로를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변호사님한테다 부탁을 했죠. 뭐냐면 이 땅을 사용 승낙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가능한 한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신청을 했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감정 신청을 한 겁니다. 감정 목적 해가지고 보면 감정 결과 해갖고 20이다, 30이다, 80이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면적이 얼마, 여기는 면적이 얼마, 여기는 면적이 얼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감정 나온 대로 해서 그 면적만큼을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했는데 이제는 누구누구는 몇 제곱미터, 누구누구는 몇 제곱미터, 누구누구는 몇 제곱미터가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청구 취지 변경을 해서 감정평가 나온 걸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4m 도로뿐만이 아니라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4m보다 더 넓게 돼 있죠. 여기도 훨씬 더 넓게 되고 현황이 더 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판사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은 4m다 3m다 2m를 따지지 않고 현재 감정평가사가 쓰고 있는 그 면적만큼을 그대로 가지고 감정을 했고 그 감정한 거 가지고 그대로 판결을 내주고 핵심은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이만큼인데 이걸 제가 얼마로 만들어 놨지? 4m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m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4m 이상이 되는 거고 현황이 여기가 막혔었던 건데 핵심이 이거예요. 보면 청구 변경 신청을 하고 보게끔 되면은 화해 공고 결정했습니다. 3명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 보면 땅을 우리가 사도록 하자 했더니 우리가 좀 샀으면 좋겠다고 그때 조정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감정평가대로 그대로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화해 공고 결정에 사게끔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울지는 땅값이 워낙에 싸지 않습니까? 싸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200만 원, 또 한 사람은 50만 원. 땅값이 그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돈 받아봐야 돈도 되지 않는 거니까 그 땅만큼을 우리 땅 옆에 붙어 있지 않는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옆 땅을 그냥 그 면적,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만큼을 그냥 우리한테 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만큼 우리가 땅을 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서부터 저까지 진입도를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 땅이 전부 다 이게 산 49번지가 이게 몇천 평 되거든요. 몇천 평 되던 것이 여기에 이 진입도를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진입도로 없는 땅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땅값이 금방 어떻게 두 배로 뛰는 거죠. 제가 이 주의토지 토행권을 가지고 이렇다고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판사님이 4m 도로를 정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가 많은 그 댓글이 달고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사님은 2m를 내주라 3m를 내주라 안 한다는 게 현황 통로로 쓰고 있는 것을 감정평가사한테다가 현황 측량해서 그대로 뭐라 그러면 2m를 쓰고 있으면 2m로 하고 3m를 쓰고 있으면 3m를 보고 한 거 가지고 면적을 내고 감정한 거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 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또 보면 이 도로에 관한 것이 한 6가지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도로에 관한 6가지 이런 경우 이게 흙으로 막은 경우도 있고 막겠다고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게끔 되면 아 도로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도 도로에 관한 이런 것 말고도 또 특이한 사건을 지금 몇 개 소송을 해서 판결문 받아놓은 사례가 있는데 다음번 책에는 그 도로만 가지고 따로 한번